포르투는 포르투갈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항구 도시다. 포르투의 인구는 23만 명, 서울의 1000만, 이전에 있었던 런던의 800만에 비교하면 정말 작은 도시다. 하지만 이 작은 도시는 우리의 삶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도시가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 달을 먹고, 자고, 놀고, 일하며 보냈다. 만약 당신이 포르투라는 도시를 잘 모른다면 이 영상을 조금만 더 보자. 포르투 편을 다 보고 나면 아마 다음 행선지로 포르투를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을 테니. 우리가 포르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다. 포르투는 이미 한 달 살기로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도시 중 하나다. 우리가 직접 한 달을 살아본 후 내린 결론은 역시는 역시라는 것. 첫째, 포르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다. 만약 당신이 파리, 로마, 프라하를 가봤다면 자칫 포르투의 첫 인상은 조금 수수해 보일 수도 있다. 나도 그러했으니까. 하지만 이 도시의 매력은 보면 볼수록 성큼성큼 다가온다. 포르투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매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본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포르투는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미식의 도시다. 이곳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다양한 음식점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물론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간 탓에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러운 곳은 있었지만 강과 바다가 바로 인접해 있어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고 심지어 크로아티아 같은 곳에 비해 소금을 덜 쳐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다 한 병에 5에서 15유로 사이에 맛볼 수 있는 포르투의 도우루 강에서 나오는 와인들은 와인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나를 와인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면서 1일 1와인을 하게 만들 정도였다. 셋째, 다른 서유럽에 비해 물가가 싼 편이다. 우리의 디지털 노마드 시즌1이 치앙마이, 방콕, 미얀마, 발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건 살인적인 유럽의 물가였다. 포르투 전에 일주일을 머물렀던 런던에서는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는데 포르투는 다른 서유럽의 도시들에 비하면 비교적 싼 물가를 자랑한다. 특히 주방이 있는 집을 구해 음식을 해먹는다면 아마 서울에서 지내는 것보다 싸게 지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안전한 치안. 솔직히 말해 나는 치안과 소매치기에 대해 매우 민감한 편이다. 물론 어딜 가나 위험한 곳과 사람들은 있겠지만 포르투의 치안은 매우 안전한 편에 속한다. 나중에 가면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포르투는 전체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너무 서쪽 끝에 있어 소매치기 집단으로 이루어진 동유럽 집시들의 손이 덜 뻗쳐져 있기도 하다. 다섯째, 친절한 사람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다들 너무나도 친절했다. 지리적으로 영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영어도 통하는 편이고 영어가 잘 안 통해도 친절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었다. 그럼 포르투는 어떻게 가야 할까? 일단 포르투는 한국에서 가는 직항편이 없다. 그래서 런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비행기를 경유해서 들어가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포르투로 들어가는 비행기편을 보면 라이언에어가 정말 많은데 라이언에어를 탈 때는 미리 표를 프린트해야 되고 짐이 20kg을 넘어가는 순간 돈잔치가 시작되니 꼭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비행기표를 끊도록 하자. 개인적으로는 TAP라는 포르투갈의 항공사를 추천한다. 포르투 공항은 시내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차로 가도 20분 정도의 거리면 간다. 공항에서 도시로 가는 방법은 다른 곳과 비슷하게 공항버스, 메트로, 택시 등의 옵션이 있는데 처음 도착하면 짐이 많을 텐데 그냥 우버를 불러서 타도록 하자. 포르투는 언덕의 경사가 상당히 심한 동네다.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방심했다가는 짐을 끌고 등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에는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가도록 하자. 참고로 공항에서 우버를 타면 약 15유로 선에서 끊을 수 있다. 자, 이제 짐을 풀었으면 대중교통을 타도 된다. 사실 우리는 집에서 웬만한 곳도 다 우버를 타고 다녔다. 웬만한 곳은 3에서 4유로선이기 때문에 보통 2명이 메트로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았다. 만약 메트로를 타려면 이렇게 생긴 안단테 카드에 돈을 충전했으면 된다. 이 카드의 가격은 60센트.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 가격에 비하면 매우 합리적이다. 중요한 건 여기도 꼭 타기 전에 이 기계에 발리데이트를 해야 한다. 만약 발리데이트를 안 했다면 탈 생각을 하지 말자. 잘못 걸리면 벌금 폭탄이다. 다음은 숙소다. 포르투의 숙소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만약 우리처럼 장기로 갈 거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잡는 것이 좋다. 에어비앤비도 꼭 주방이 있는 곳으로 잡자. 이곳은 식재료의 가격이 싸고 맛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먹기만 해도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포르투 한 달 숙소의 비용은 꽤 괜찮은 곳을 기준으로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한다.
하루 숙박비로 따지면 약 5만원에서 6.5만원 사이의 수준이다. 우리는 따로 일할 곳이 필요했고 인터넷 속도가 빠른 곳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의 숙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싼 200만원 초반 수준이었다. 숙소를 고를 때는 이런 점을 생각하자. 중심가 혹은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 포르투의 중심가는 이 동로의 다리를 중심으로 이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한다. 중심가는 아무래도 편리하겠지만 음식점도 관광객 위주여서 비싼 것들이 많다.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이라도 웬만하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걸어 다닐 수 있고 지하철이나 우버 같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편이다. 또한 에어비앤비를 예약할 때는 한 달을 기준으로 예약을 해야 먼슬리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8일 이상을 예약해야 월 단위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또 포르투는 완전 여름이 아닌 이상 밤에는 추울 수 있으니 히팅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다. 우리는 6월 말에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꽤 추워서 밤마다 장작을 떼고 있었다. 자, 이제 포르투에 도착했으니 다음에는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핫스팟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늘의 일기 끝. This could be the moment we've been waiting for, the chance to feel alive. Nothing's gonna stop us, nothing's gonna top this, nothing like we've ever seen.